결국 어제 사과를 하긴 했대요. 언제 했느냐? 4시간 뒤에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브리핑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자, 어제 오후 2시 37분에 연합뉴스 속보가 떴어요. 윤 대통령, 국민의 뜻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 어제 뉴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속보 푸시를 핸드폰 켜놓으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실 거예요. 뭐야, 아까 연설문에 죄송 이런 거 없었는데? 뭐지? 보니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있고 4시간 뒤에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간접적으로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과 멘트는 그 대통령과 같이 책상에 앉아서 회의하던 참모들만 들은 거예요. 결국 참모들만 들은 사과인 거죠. 자, 뭐라고 했냐면요.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뭐든지 다 하겠다. 국민을 위해 못할 게 뭐가 있냐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또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당의 선거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국정 운영이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은 것이며 매서운 평가의 본질은 소통을 더 하라는 것이라고 대통령이 진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모진 앞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국민의 뜻을 다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말했다고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는 걸 뉴스저가역이 말해드리고 있네요. 얼마나 간접적입니까? 어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죠. 또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 얘기 있었습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길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게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긴급 분석 특집 라이브에 이렇게 예상했는데 잠깐 그 예상 좀 보고 올게요. 영상 좀 보여주시죠. 많은 대통령실 취재 기자들이 그럼 야당과 만날 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가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 흔히 나오잖아요. 기사들 보면. 제가 딱 예상했잖아요. 이 어떠한 일이라는 걸로 굉장히 오픈된 표현이잖아요. 이걸로 다 나중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해석을 할 거다. 근데 실제로 나왔죠. MBC 어제 방송하면 캡처입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냐라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못할 게 뭐 있냐는 대통령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또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거라는 대통령 말에 포함되어 있다. 어떠한 일에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도 논리적으로 보면 포함되어 있죠. 어떠한 일, 모든 일, everything, anything. 예측대로 흘러갔네요. 고위 관계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대통령실 영수회담 모두 열려 있어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이 최근 들어서는 많이 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왜냐, 예전에 이제 여당의 총재를 대통령이 겸할 때 어떤 제왕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는 영수회담, 이른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1대1 회담보다는 좀 여야 대표와 대통령, 그러니까 3명이 만나는 이런 좀 다자 회동이 더 선호되고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이 좀 낡은 표현이긴 하지만, 아무튼 대통령실이 어제 영수회담이라는 그 기자단의 질문에 모두 열려 있다.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 있냐라고 했는데 그 표현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답이 있다. 그러면서 국회는 5월 말 새롭게 열리고 이후 원 구성이 된다. 그러면서 어떤 시점이 국회와 소통하기 적절한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22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로 읽히긴 하는데, 글쎄요. 약간 영수회담 조금만 여기서 좀 깊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올게요. 65년 7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박순천 민중당
대표 최고위원이 영수회담을 한 게 보이네요. 이게 영수회담의 어떻게 보면 시초입니다. 그리고 87년 6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 총재가 영수회담을 했고요. 96년 4월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죠. 당시 총재와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영수회담을 한 장면인데 참고로 DJ는요 여야 간 그 영수회담을 재임 중에 총 8회나 했습니다. 가장 많이 야당 대표를 1대1로 만난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이 이후로는 영수회담 횟수가 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어떤 정치권 문화가 조금은 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총재, 제왕적 어떤 대통령도 제왕적이고 야당 대표 총재 이런 문화가 조금씩 사그라들었기 때문인데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도 이게 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에 좀 마뜩찮아 하는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손학규 당시 통합민주당 대표를 만났고요. 식사를 겸했네요. 앞에 뭔가 있네요. 밥이. 반찬 궁금한데 이 토마토 주스인가요? 맛있겠다. 다음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대1 영수회담은 아닙니다만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문재인 대표를 만났습니다. 흔히 말하는 영수회담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여야 지도부 3자 회동을 한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때는 홍준표 대표가 나는 안 만나겠다라고 하다가 그때 이제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인가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인가 그 앞둔 시점에서 한번 이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못 만날 게 뭐가 있나요? 아무튼 대통령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거라고 표현했으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뒤늦게 설명한 대로 이 어떠한 일에 영수회담이 포함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까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는 것도 포함된다. 시간이 필요한 거다라고 말한 것과 또 대통령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한 것 모두 4시간 뒤에 TV를 통해 국민들이 대통령을 보고 난 후 4시간 뒤에 나온 겁니다. 이거요. 이것도 약간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시감이 있지 않으세요? 지난 4월 1일에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죠. 50분 넘게 일방향으로 카메라 앞에서 연설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때 이제 대통령의 주요 주장 중에 하나가 2,000명 증원 이 규모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서 산출해서 최소한의 수치를 들고 나온 거다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대통령이 뭔가 통 크게 뭐 어떤 타협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담화문이 나오는 건가 기대했는데 기대가 달랐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그날 저녁 7시 KBS 뉴스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죠.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라는 입장이 아니다.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다. 전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가 물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또 전향적인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책실장이 나와서 참모가 나와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나와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 4월 1일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사과 안 했다라는 불만이 막 나오니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야 여당 대표 협치 전혀 야당 대표 협치 전혀 입장이 없었는데요.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그 표현에 담겨 있다. 뒤늦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나서서 추가 설명을 내놔야 하는 이 소통 형식도 정말로 좀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대통령이 TV로 국민들과 마주했을 때 그때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왜 직접적으로 안 하는 겁니까? 라는 비판 나오는 거죠. 아까 사과의 기술을 쓴 그 미국 교수가 말한 것에서도 좀 같은 동일선상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나를 비판한 쪽의 마음을 헤아려서
직접 표현을 해야죠. 왜 계속 4시간 뒤에 추가 설명, 몇 시간 뒤에 추가 설명,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이번 정권에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제일 바빠요. 언론 활동에서.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기사 하나 보고 이 단락 마무리하죠. 또 일방소통, 공개질문 516날째 안 받고 있다. 사과보다는 훈계로 들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9일 전에도 아까 기자들 참석 없이 대국민 담화 했는데 이번에도 일방소통입니다.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공식 기자회견 없습니다. 도어스태핑 2022년 1월 18일 이후에 중단됐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516일째 공개 질문을 안 받고 있는 셈입니다. 대통령 취임 2주년이 5월 9일이죠. 그러니까 5월 9일부터는 이제 3년 차에 접어듭니다. 5월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기회도 좋으니까 그때라도 기자회견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희 과감하게 이 소박한 뉴스 들어가요. 스튜디오라도 한번 나와. 이거 뭐 경호에 또 얼마나 용이합니까? 작고 외부인 안 들어오고 문 잠금 장치 잘 돼 있거든요. 한번 들어와 주시면 오히려 또 이런 거대한 TV 뉴스 스튜디오보다 소박한 곳에서 가까이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또 저희 아메리카노 또 탕비실에 마시는 게 또 기계가 있거든요. 또 드리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러면서 섭외 요청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개 질문 516일째 안 받았다.